네, 증시 워밍업으로 금요일 아침 에너지를 더해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신고가 문턱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에는 3,2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개장 전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5G 장비주의 화려한 부활, 통신 장비주 어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들 주도주가 반등하면서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G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오랜 기간 투자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5G 그렇죠.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정부 주도하에 사실 인프라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그에 따라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반토막 이상씩 조금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좀 눌리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출하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과 이때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5G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5G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벌써 6G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소형 위성들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나 5G를 건너뛰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진행되기 안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기지국들을 다시 한번 좀 이런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있고 사실 이제 4G일 때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캐파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G 또 가입자 수가 벌써 1,000만을 넘어서 이제 1,500만 명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아직은 좀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흐름들 스텝을 좀 맞춰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도 5G에 대한 투자 얘기를 정부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과정들이 이제 기사화도 좀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됐을 때는 통신 3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매출 증가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버라이즌 쪽에 대한 출하량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향 매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관련된 출하량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땐 사실 이제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작년 9월이랑 올해 1월에 진행이 됐었던 그런 주파수 경매에서는 거의 최고가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는 많이 안 됐지만 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렸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과기부에서도 유럽 지역과 또 같이 협업하는 5G 관련된 또 모임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결국엔 이제 5G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5G에서도 선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5G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사실 잘 나와줘야 이 상승 궤도가 유지가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진짜 충분히 많이 눌렸거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오일솔루션이라든지
KT라든지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차트 켜보시면은 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실적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는지 일단 뭐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좀 보시려고 한다면은 일단 긴 호흡으로 조금 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제 반등이 확인됐던 5G 장비 관련주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KMW, OE솔루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공부해 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훈풍 지속되는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지금 뭐 정부의 재건축 뭐 정책 그런 기대감 속에 건설, 건자재 업종 흐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인테리어 업종도 그에 따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로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사실 주가도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테리어 쪽이 결국엔 잘 진행이 되려면은 결국엔 건설업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제 뭐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는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뭐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NX 같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뭐 한국가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에 강한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건설 업종 자체가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주택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구 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성장 폭도 상당히 좀 높은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0년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콕이라든지 뭐 이제 또 이사 시즌 또 맞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빌트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구 쪽이나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업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라고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건설 업종 자체가 사실 이제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시멘트, 레미콘, 뭐 기타 이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업종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가구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사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과거의 후행 지표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나왔던 실적을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좋았던 거에서 지금 미래도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 가구나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황 자체가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섹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가구 쪽으로 뭐 NX나 한국 가구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는 이 좀 높이 올라간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현대리바트 같이 좀 상당히 많이 눌려 있고 아직 좀 제대로 시작을 못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기호에 맞게끔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좀 종목들을 선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구, 인테리어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픽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
메타버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온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좀 새로운 개념이기는 하죠. 주가 측면에서도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또 이번 주에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월스트리트가 이제 제시한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경쟁력 있는 기업들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긴 네. 한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산업들이 거의 다 이제 레드 오션으로 거의 다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제2의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현재에서 이제 굉장히 뭐 비싼 고가의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또 실제로도 만나볼 수 있고 네. 신상품도 또 같이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 대리적으로 만족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에다가 사실 현실에서도 이제 다른 세계가 있다라면은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좀 진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고 사실 이용자들도 뭐 제페토나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로블록스가 신기록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유명 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이제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더 사실 뛰어난 지금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뭐 A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가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로 거의 모든 산업들이 좀 엮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분명 나중에는 이런 뭐 이 아파트도 물론 있다라고 하고 그 뭐 안에서 식사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군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해당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테마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오래는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또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뭐 이것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인 관심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체크 포인트들 만나봤고요. 이번에 좀 종목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오늘은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메타버스 쪽이랑도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예. CJ ENM을 좀 CJ ENM. 들고 와봤습니다. CJ가 이제 CJ 앞에 달고 있는 그런 그룹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흐름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네. 주가의 흐름들도 괜찮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이제 크게 보시면은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좀 부담감이 없게끔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5년 동안 이제 투자를 5조 원 정도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OTT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활하게 수익을 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컨텐츠 IP를 활용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사실 이제 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쪽에 대한 수요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적인 그런 광고 플랫폼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OTT 업체들이 사실 뭐 넷플릭스가 5,5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CJ ENM 같은 경우 올해만 8천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티빙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티빙도 가입자 수가 벌써 1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이 70만 정도가
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것도 뭐 23년까지 100여 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텐트폴 작품이 한 5개에서 10개만 있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수익이 좀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라든지 아니면은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섹터 자체는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가 굉장히 좀 전도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15만 9천 원 라인부터 16만 5천 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만 이제 넓게 보시면 굉장히 아직까지 바닥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17만 4, 5천 원 정도 부분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는 충분히 목표 주가 라인 22만 원 라인까지도 좀 빠르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6천 원으로 매수가 대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대장주 CJ ENM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OTT와의 협업 기대감 속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매수가 밴드 안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